무더운 여름엔 시원한 물에서 놀 때만큼 완벽한 피서가 없죠. 단순히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으며 노는 해수욕은 옛날부터 누구나 즐길 수 있었지만 현대의 기술력이 필요한 놀이기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워터파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넘치는 스릴의 어트랙션과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스파의 유수풀까지 가족이나 친구끼리 즐겁게 놀다 올 수 있는 워터파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수영장에 좀 큰 미끄럼틀이 있다면 워터파크로 불러도 될까요? 스파와 목욕탕과 수영장이 있다면 다른 어트랙션이 없어도 워터파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워터파크라 부를 수 있는 정확한 경계는 모호하기에 누구나 확실히 워터파크라고 부를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 같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춘 공원을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한국은 1979년 부곡 하와이를 시작으로 워터파크가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는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없어서 서민 휴양지로 각광받은 곳입니다. 한번 입장하면 식물원, 동물원, 사우나와 온천, 하와이랜드,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가 아주 많았기에 대도시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찾아가기가 힘들었음에도 80년대, 90년대엔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곳처럼 물놀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었던 데다 리조트 부지가 워낙 넓고 구경거리가 꽉꽉 들어차 있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에 온천과 식물원까지 있었던 셈이죠.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인기를 견인하는데 한몫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며 주변에 다른 워터파크도 생겨나 가까이 사는 경상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개장한 지 너무 오래된 시설인데다 수도권에도 여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가 들어서면서 부곡 하와이까지 놀러오던 수도권 사람들도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하여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점차 적자가 누적돼 결국 2017년 5월 28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0년대엔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리비안 베이가 등장했습니다. 1996년 오픈한 캐리비안 베이는 대항해 시대와 해적의 활약이 한창이던 17세기 카리브해를 테마로 만들어 건물과 시설 외형은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약 46,000평에 달하는 큰 부지에 수많은 종류의 워터 슬라이드와 어트랙션, 큰 규모의 파도풀과 유수풀에 한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야외 열탕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스릴을 원한다면 슬라이드와 메가스톰이나 타워 부메랑고 등의 어트랙션을, 휴양을 원한다면 파도풀과 유수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유료로 대여할 수 있는 빌리지에서 낮잠을 청할 수도 있죠. 구독해주세요. 현재 후룸라이드 느낌이 나는 최초의 워터 슬라이드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6년 뉴질랜드의 국제 전시회에서 가장 처음 워터 슬라이드가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특수하게 제작된 보트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로 뛰어드는 놀이기구입니다. 이때 전시회에 구경 온 관람객은 입었던 옷 그대로 보트 위에 올랐고 보트는 경사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에 닿는 순간 빠른 속도로 길게 미끄러져 호수를 질주하다 멈췄죠. 지금의 스릴이 넘치는 놀이기구와 비교하면 내려오는 경사로가 그리 길지도 않고 경사가 급하지도 않았지만 애초에 스릴형 어트랙션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겐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뉴질랜드의 전시가 끝난 후 이 아이디어는 미네소타의 허버트 셀너라는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1923년 비슷하게 만들어진 썰매로 역시 마찬가지로 경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물 위를 미끄러지게 하는 놀이기구를 만들었는데 미 특허청에 따르면 물 위를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30m나 미끄러져 갔다고 하니 당시엔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였음이 분명합니다. 본격적인 워터파크의 시작은 대략 1950년대 테마파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업가 조지 밀레이는 먼저 바닷속에 레스토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이를 구현할 수가 없어 대신 시월드라는 바다 테마의 놀이공원을 1964년 샌디에고에 만들었습니다. 시월드는 현재 바다의 포유동물과 아쿠아리움이 있는 동물원 형태의 시설과 롤러코스터 등 복합 놀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지 밀레이는 이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워터파크를 내세워 1977년엔 올란도에 또 다른 시월드를 건설했습니다. 비록 이 시월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워터파크와는 거리가 있는 롤러코스터 등의 다양한 어트랙션이 있는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지만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정통의 워터파크를 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미 전역과 멕시코, 브라질에까지 퍼졌습니다. 시월드 또한 현재는 아쿠아티카라는 브랜드의 워터파크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미국의 본격적인 대규모 워터파크는 1985년 디즈니가 올랜도에 개장한 타이푼 라군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보다는 작지만 유수풀, 파도풀, 다양한 워터 슬라이드 등 워터파크라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워터파크가 처음부터 거대한 놀이공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워터 슬라이드는 점점 커지고 빨라졌습니다. 또한 워터파크는 다른 어트랙션도 포함하기 시작했죠. 얕은 유수풀은 어린이와 가족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파도풀과 큰 놀이기구는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워터파크 시장이며 이미 1000여 개가 넘는 워터파크가 있고 매년 10개 이상의 새로운 워터파크가 문을 엽니다. 역시 땅이 크고 사람도 많으니 워터파크의 수도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덥지 않은 여름 등 지역상의 여건 때문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년 내내 운영하는 워터파크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워터파크는 여름이 지나면 추워서 이용하기 힘드니 사계절 운영하는 워터파크를 구상한 사업가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캐리비안 베이와 오션월드 등 다수 워터파크는 겨울에도 문을 열 수 있게 실내 시설도 함께 만들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채워 거대 스파를 운영하고 있죠. 1977년 스위스 알파메어에 처음 실내 워터파크가 개장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곧이어 1984년에 실내 워터파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워터파크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대중화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독일의 실내 워터파크 트로피컬 아일랜드 리조트를 살펴봅시다. 66,000평방미터에 달하는 크기인데 평으로 바꾸자면 무려 2만 평의 넓은 면적입니다. 오직 건물 크기로만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시설인지 감이 오시나요? 2004년 처음 개장한 이후 첫 해에만 97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받았다고 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야외 워터파크만큼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워터 슬라이드나 유수풀 등 대부분 시설을 알차게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장점은 역시나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워터파크라면 대체로 비슷한 부지 면적과 비슷한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와 오션월드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비치, 김해 롯데 워터파크, 신화 워터파크, 워터피아 등 규모가 큰 워터파크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비교적 적은 인구수와 매우 협소한 국토 면적을 고려한다면 이미 수십 개가 넘는 워터파크가 난립한 상황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물놀이라는 오락 목적의 비슷한 시설로 무장하고 있기에 뚜렷하게 장점을 내세울 만한 게 없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온 김에 들릴 워터파크가 아니라 워터파크 때문에 한국을 들릴 만한 명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예. 너무 약간 캐리비안 베이 홍보글 같다. 근데 캐리비안은 요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 이제. 한국은 1979년 부곡 하와이를 시작으로 워터파크가 탄생했다고 탄생했다고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